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단체로 모인 거는요. 이런저런 회의를 하다가 어떤 사장님이 뭐 무슨 문제가 있더라,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지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컨설팅도 많이 하고 가맹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혼재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특징들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되게 못하고 그런 거를 응대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 해요. 여기 정성균 팀장은 교육, 한상문 팀장도 교육, 여기는 슈퍼바이징, 매니징, 홍보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총괄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험만 여러분들이 다 들어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유튜브 특성상 너무 많은 걸 할 수는 없고 우리 떠오르는 얘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할 얘기들이 있나? 네, 그래서 뭐 잘 안 되는 사장님들의 뭐 특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우리들끼리 회의를 했었을 때 느낀 거는 사장님마다의 서비스 응대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매출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보통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죠. 인지를 많이 못하니까. 근데 서비스 응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매뉴얼 복이 있기 때문에 그 토대로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여태까지 지내오셨던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묻어져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적이지 않은 것들이 좀 그냥 자연스럽게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좀 친절하게 어,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툭툭 맞아. 습관들이 나온다는. 맞아요. 그리고 천성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맞아요. 이 좀 약간 내성적이고 그 MBTI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있어.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같이 이제 소고기집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서비스가 안 되시고 어머니 서비스가 되셔요.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는 여태까지 일평생을 이제 회사원으로서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서비스를 들어갔을 때는 전체적인 틀로는 대하지만 그 깊은 내용까지 손님들을 케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네. 개인의 차이인가 아니면 뭐 고집인가? 습관이라고 봐야 되죠. 습관. 습관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할 때 많이 지원을 나가서 사장님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면은 실제로 이 사장님은 내가 없어도 정말 잘하실 수 있는 사장님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라는 사장님들을 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오픈할 때 이제 기선제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비자들한테 맨 처음 보여주는 게 이제 첫 인상이잖아요. 뭐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깔끔함 혹은 뭐 독창성 아니면 뭐 전문가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손님과의 이제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바로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막 친근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한상범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평생 회사원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뭔가 결제하고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딱딱하게 정말 매뉴얼적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약간 서비스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사실 뭐 상범이 아버님처럼 대부분 회사원 생활하다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뭐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 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내 성격을 바꿔놔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성격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노력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노력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고 그치.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그 부분 강조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제 서비스 관련해서 저희 가맹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대 매장에서 실습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거기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들은 뭐냐?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인 게 돌발 상황이죠. 그치. 이제 저희 매뉴얼적인 부분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잔을 깨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다른 주문이 들어오거나 있는 메뉴인데 뭘 빼달라 했는데 이걸 빼서 만들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대처를 못해서 연락이 오시는 사장님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는 경험이지. 경험이 그쵸. 쌓여야 네. 되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가르쳐줘야 될 예.
부분이지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장사를 못 한다는 건 아니잖아. 뭐 그게 항상 유지되는 분도 계시고. 그치. 그걸 이제 한번 뭐 이걸 겪었으면 네. 그걸 빨리 내 걸로 만들고 이렇게 수정하면 된다더라. 이런 거를 이제 보고 배워야 되는데 또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죠, 뭐, 사실. 그렇죠. 어. 버티면 된다라는 네, 아. 그런 거를 조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인테리어, 조금 더 좋은 장비들을 이제 신경 쓰면서 한 번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보통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서 이제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예로 저희 경기도청 점이 있는데요. 경기도청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맞나요? 계획이 있는. 계획이 있는 한 1년 정도가 걸렸죠. 그래도 꿋꿋이 매출이 많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꿋꿋이 버텨서 거의 10배에 가까운 네, 열 배나 돼? 너무 뻥튀기 아니야? 10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장님 워낙 장사 수완이 좋으세요. 근데 그렇지. 그 경기도청이 생기기 전에 그 주변에 조그맣게 이제 상권이 형성이 저가 커피도 많았지. 네, 들락말락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장사를 하시다가 실제로 완공이 되고 도청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전에 경기도청이 완공이 된 거지. 네, 경기도청 완공이 돼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 1년 동안에 운영하시는 노하우와 그리고 기존에 이미 잡아놨던 그 손님들 때문에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진짜 현재까지도 폭발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 솔직히 5배까지는 조금 오버고 한 4배? 음. 4배 정도? 그게 뻥쟁이 됐네. 뻥쟁이다. 아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사건이란 게 되게 살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지역의 그 상권에 도로가 뭐 새로 생긴다든가 아니면 큰 집합 건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대학교가 생긴다든가 뭐 여러 건물들이 들어오면 상권이 확 바뀌어 버려요. 반대로 우리 잠원점처럼 아 맞아요, 잠원점. 잠원점이 뭐냐면 그 앞에 뭐 횡단보도가 있었죠. 있었는데 지하철 공사를 하는 바람에 거기가 엉망이 되고 앞에 테라스가 정말 예쁘게 딱 했었는데 그 테라스를 사용을 못 해요. 먼지, 소음. 뭐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그거 매출이 확 꺾였었잖아. 맞아요. 그러다 존버했지. 겁나게 버텼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좀 공사가 끝나가지고 물론 예전에는 매장 바로 앞에 횡단보도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횡단보도는 옮겨진 상태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공사가 끝나서 지금 또 테라스 다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매출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가 이 진짜 버틴 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7년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이제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끈기가 필요해요.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혼자 하는 데들. 그렇죠.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문제고 정신적으로도 사실 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버티고 잘해 나간 곳들이 지금 잘 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 이게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잖아. 손님들한테 휘둘리는 거. 니네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시면 커피의 퀄리티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프랜차이즈형 커피가 아무래도 좀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좋은 커피가 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나는 이 커피 못 마시겠는데 하다 보니까 그럼 나 커피를 바꿔야 되나? 딴 데는 저가 커피 판다는데 난 싼 거 팔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제 악순환이 돼서 이제 커피는 많이 팔지만 매출은 별로 안 나오는 100잔 팔아서 10만 원 버는 그런 안 좋은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가장 조금 속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손님들한테 휘둘린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다양한 특징이 있는 커피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곳들이 어쨌든 커피로 유명해지는 커피 맛집들인데 이제 장사를 하고 처음에는 어디 바리스타 커뮤니티에서 뭐 어디 좋다 뭐가 좋다 좋은 커피를 쓰다가 손님들이 산미가 있어요. 좀 저는 신 거 못 먹어요. 이 말 한마디 듣고 커피가 안 좋은 건가? 커피 바꿔야 되나? 안 좋은 커피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제 손님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한 사람만 그러면 괜찮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그러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적은 그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두 세 명이야 그냥 한두 명. 100명 중에 1명, 2명 있으면 더 뭐 만족한 사람들은 말은 안 해요. 말은 오히려 극히 일부. 특히 일부가 말하는 걸 가지고 그냥 그게 진짜 와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 이렇게 사람들 그 기가 얇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커피를 아까 말한 대로 저가용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네. 장사가 안 되니까 사실 싼 거 사고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딴 데랑 차이점 자체가 없는 거죠. 똑같이 안 좋은 커피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망하는 수순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지 사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뭐가 있지? 건준이 네 쪽은 좀 많지 않아? 그렇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많이 방문도 드리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사장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 컨설팅 받으신 분들도 소통 많이 하고 가맹점 사장님들이랑도 많이 좀 소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은 매장 안에서만 있는데 어떻게든 내 가게를 알려야지 사람들이 내 가게를 보고 방문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일단은 방문을 해야지 그 사람이 단골이 되든 한번 맛보고 뭐 떠나는 손님이 되든 일단은 최초 방문이 목적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홍보 관련된 게 제일 크죠. 그지. 우선은 뭐 가맹점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 본사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요. 전체적인 이벤트를 한다든가 그런 쿠폰을 뿌려가지고 이제 신규 손님들한테 저희 어느 지역의 가맹점이든 가서 드실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본사가 손님한테 사주는 거죠, 음료를.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지역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는데 그대로만 따라와 주셔도 좋지만 솔직히 제가 10번 얘기해도 다음에 할게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나 있다가 사장님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어떻게 지나 한번 해보셨을까요? 맞아요, 죄송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사장님이 노력을 안 하시면은 누가 알고 손님이 올까요? 안 되지. 네. 그렇죠. 비단 신규 손님뿐만 아니라 매장에 한 번, 두 번 방문했던 손님들도 그거 까먹는단 말이에요. 카페 가야 되는데 생각 안 나면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어떻게든 손님들한테 그 내 카페의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를 못하면은 점점 머릿속에 잊혀지면은 결국에는 다른 매장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계속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등한시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렇지. 개인 카페는 더 안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솔직히 프랜차이즈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드린 것도 있는데 컨설팅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그런 걸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거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사실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한데도 결국 하는 건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가이드를 해주고 해도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거지. 예를 들어서 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자동으로 되는 게 있잖아. 왜냐면 가맹점들이 이제 홍보비, 마케팅 비용을 다 내잖아요. 가맹 그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는 아직까지 안 받고 있어서 그걸 이제 저희도 좀 솔직히 제대로 못 하고 있죠.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한 계약된 게 50 몇 개인가 60 몇 개인가 계약 건수는 60 몇 개인가? 네. 뭐 우리가 뭐 100개 넘어가고 200개 넘어가면은 우리도 이런 걸 좀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뭐 돼 있어도 본인이 그걸 활용을 못하면 똑같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어도 그거 자체가 안 돼요. 가보면 똑같은 브랜드인데도 어떤 사장님들은 되게 잘하는데 어떤 사장님들은 엉망진창. 그리고 이게 사장님이 아니고 맨날 이제 알바만 있는 곳이면 더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우리 김건희 팀장의 이제 얘기인 거고. 실제로 많지. 그래서 저희도 연락하고 방문하고 부탁드리고 이게 부탁을 드려야지 그 이제 그치. 왜냐면 저희도 사실 본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문제거든요. 왜냐면 그게 저희 이미지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어떻게든 계속 이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또 같이 으쌰으쌰 돼야 또 그 모든 손님들이 맞아요.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십니다. 가끔 저희 본사 메일이나 문의하기. 문의하기에 어떤 지점에 갔는데 이런 부분이 불만이었다. 아.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오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요. 제 유튜브에도 가끔 이제 댓글로 그런 분들 남기세요. 어디 갔더니 뭐 제공한다더니 이렇게 안 되는 분들도 많다. 근데 그런 분들이 꼭 걸리는 분들이 걸리시지. 이거는 좀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뭐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개인 카페들도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을. 그 기본을 안 지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매장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사장님의 역할이 되게 큰데 매장에 손님이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그 응대하는 직원
그 매장 분위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솔직히 사장님 뭐 힘든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직원이 뭐 피곤한 날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신경 쓴다고 써도 손님은 그거를 잘 알아봐요. 그 분위기 아우라가 아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늘 하는 말이 뭐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음식을 맛이 평타가 쳐도 사장님 그 분위기 긍정적인 그 기운이 있으면은 저는 거의 단골이 되거든요. 반면에 또 음식은 맛있어요. 괜찮아. 근데 사장님이 약간 이제 좀 처져 있거나 네 가지 없는 경우는 저는 안 가는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그건 뭐 어디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가지가 없으면은 좀 그치. 어디든 가기 싫지. 욕쟁이 할머니 컨셉이 아닌 이상. 아 그지. 그 한때 뭐 그 있었지 않나? 용라떼인가? 아 있었죠. 아직도 있습니다. 네. 아직도 있나? 저쪽에. 통영인가 그게. 야 아직까지 유명하구나. 땡땡. 잘 되나 지금도? 아직도 인스타그램 잘 올라옵니다. 네. 아니 그런 컨셉으로 가시든가. 요즘은 이제 욕이 많이 순화됐다. 아 너무 순화되면 근데 인기가 없을 그 욕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업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치. 성공한 거잖아요. 어. 이 침울한 분위기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틱톡 때는. 그치. 그게는 컨셉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컨셉충. 컨셉이라서 이제 성공했던 거고. 그치. 근데 그게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이지. 힘들어요. 그거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기도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성격도 있는데 어떻게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왜 그런 분들도 계셔요. 교육 일정을 잡아놨는데 안 오셔요. 안 오시거나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일정을 미루셔요. 저희도 교육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절실하지 않은 게 느껴지는 거죠. 뭐 알바야? 처음에는 뭔가 저는 이때 할 거고 어떤 교육을 할 거고 이날 저는 끝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오면 그날 저녁 약속 있으세요. 가야 되는데. 네, 가야 되시고 그럼 막상 저도 이제 일정 다 밀어놓고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와도 오면 일찍 먼저 가시는 거죠. 저 가봐야 된다. 뭐 때문에 가봐야 된다. 이러면서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걸 다 이수를 받지 못하고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문제가 많죠. 돈 내고 배우면서도 왜 그러시지? 네. 그 현장에서도 그러시지 않나 그런 분들은?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되는 거는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 하시고 저 이거 배운 적이 없어요. 언제 알려줬어요? 맞아요. 아 그런 분들 진짜 많죠. 와 진짜 그래서 제가 항상 체크하면서 하잖아요. 이거 하셨죠? 네.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꼭 오픈하고 나면 그 집중 안 하고 항상 약속 시간을 어기시는 분들은 항상 배운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셔요. 교육하다 보면 꼭 저희만 안 달라는 것 같아요. 뭐든 더 알려드려서 뭔가를 해드려도 사장님들이 분명히 부족한 실력인데 네. 우리는 빨리 이걸 더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집중 못 하시고 저희만 안 달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이거 건율이가 제일 진짜 힘들죠. 현장에서 문제가 많지 않나 그런 게? 가끔 가다가 이제 이슈를 발견한다던가 방문 들었을 때 이것저것 봐 드리잖아요. 근데 왜 이거 이렇게 샀어요? 혹시 교육 때 이거 분명히 알려드렸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요 저 못 배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연락이 와요. 맞아요. 그래도 다시 제가 알려드리긴 하죠. 네. 알려드리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제가 생각해도 이거 분명히 교육을 당연히 하는 부분인데 받았을 텐데. 받았을 텐데 이제 모른다고 하시니 조금 답답한 마음이 좀 많죠. 근데 이런 부분은 몇 가지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일단은 뭐 처음 배우다 보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가 배워도 들어오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자기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 뭐 사람이 다 100%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100% 기억하면 우리 다 서울대 가고 다 잘 됐겠지. 근데 그게 아닌 분들도 있고 두 번째가 절박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지각하거나 안 온다거나 뭐 수업 다 빼먹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매장에 가서 보면 뭔가 절박하지 않아.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모든 안 좋은 행위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도 안 좋고 뭐 서비스도 뭐 안 좋고 뭐 기본도 다 빠뜨리고 그런 분들이 또 기는 얇아요. 또 손님이 뭐 이랬다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바꿔볼까? 이러고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는 분들이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절박함이 없는 게 제일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존버가 안 되죠. 그거 아니면 딴 거 이런 것도 있고 제일 저는 답답한 부분이 마이웨이 그냥 내 갈 길 간다. 알려드려도 알겠어요 하고
안 해요. 근데 그 고집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무조건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방법이란 건 어디 뭐 한 길을 가는 방법이 A라는 길도 있고 B라는 길도 있고 C라는 길도 있지만 또 꽂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말고도 다른 유튜브들도 많고 커피 유튜브도 많고 뭐 음식 유튜브도 많고 음료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고집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맞다는데요? 맞는 건 없어요. 다른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죠. 거긴 그렇다던데요. 아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커피는 정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맛있게 느끼면 그게 맛있는 게 정답인 건데 그러면서 불신을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건가? 이러면서 혼자 그럼 너 잘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저희도 대회 나오고 상도 많이 탔어요. 진짜 상도 많이 타고 이 친구도 저 대회 나와서 이거 본선까지도 가고 그래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겸손해서 그렇지. 커피 얘기를 저는 유튜브에서 잘 안 하는 얘기가 이런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없잖아요. 가는 길에 A, B, C, D 엄청 많은데 거기서 정답을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른 뭐 어디서 뭐 영상을 보고 와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던데요. 이게 정답이라던데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내리는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보면 되게 웃기잖아. 왜 이렇게 하세요가 되는 거잖아. 뭐 그냥 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말한다고 그게 다 정답은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집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렇다고 또 팔랑귀가 돼서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이 카페를 꾸려 나가야겠다고 명확하게 이제 그 컨셉을 정해졌으면 그걸 밀고 나가는 그런 뚝심이 있어야 돼요. 이건 고집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요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냥 떠오르는 거 몇 개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큰 굵직굵직한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사례를 몇 개씩 이제 드린 건데 반면에 지금 안 되는 분들도 많지만 이걸 또 잘 극복해서 잘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 잘 되는 분들도 몇 분 얘기를 한 거고 잘 되는 분들은 아예 지점 이름까지 얘기를 했고 안 되는 분들은 아예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퉁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반대로만 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거 반대로만 잘 하시면은 참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나머지 컨셉 잘 잡고 이거는 뭐 워낙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른 내용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안 되는 거는 제발 하지 맙시다. 우리한테 돈 내고 지금 배우잖아요. 컨설팅도 돈 내고 배우는 거고 가맹도 돈 내고 배우는 거고 그 돈 진짜 아까운 거 아니에요? 아까운 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싸게 하고 있다 해도 너무 저렴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너무 혼자 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한테 이제 상담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들 인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